자, 그러면 자소서 3번의 자세한 예시를 통해서 3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S.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PD의 꿈을 갖고 방송부에서 활동하면서 영상 제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3학년 때 방송부에서는 축제를 앞두고 동아리 소개 영상 제작을 맡게 되었습니다. P. 저희는 재미있는 영상 제작을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께서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중심을 두라고 하시며 저희 동아리원들의 의견을 반대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시기에 1학년 후배들이 2학년 선배들이 힘들게 한다며 방송부를 그만둔다고 말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S. 저는 1학년과 2학년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후배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해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부는 머리를 맞대고 재미와 정보를 모두 줄 수 있는 영상을 함께 고민했고 선생님을 설득해 동아리 회장 소개, 동아리 정보, 인터뷰를 담은 참신한 영상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R.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시키는 것이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학생의 꿈이 PD로서 중요한 자질은 이 소통 능력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방송부 활동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적었습니다. 이 스토리에 보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스토리가 모두 들어있고 학생의 또 다양한 역량도 느껴지죠. 스토리에는 1학년, 2학년 후배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간 동아리 홍보 영상에 관한 의견 충돌로 인한 두 가지 갈등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후배들의 갈등은 따로 불러서 1학년과 2학년 후배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스토리를 통해서 배려하고 경청하는 소통의 리더라고 보여집니다. 또 선생님과 동아리 홍보 영상에 의견 차이인 것을 보인 데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재미와 정보를 모두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봤다. 또 동아리 회장 소개, 동아리 정보, 인터뷰를 담은 참신한 영상을 만들었다는 스토리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능력과 나눔과 협력을 실천하는 리더로서의 따뜻한 성품이 느껴집니다. 또 동아리 정보, 인터뷰를 담은 참신한 영상으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스토리가 있었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학생으로 미래의 PD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자기소개서 3번에서 SPSR 법칙을 활용해서 다양한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2년간 했습니다.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아동심리와 놀이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물고기를 주제로 물고기 나라를 그렸는데 한 아이가 상어의 틀에 갇혀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통해 아이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그림을 보고 상어 너무 잘 그렸다. 그런데 상어가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아이는 틀 안에 갇혀있는 상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을 그렸고 상어 옆에 선생님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그렸어요 라고 밝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눈높이에 맞게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며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며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작은 관심과 사랑에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위 학생은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썼죠. 학생은 복지센터의 봉사활동을 썼어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또 위 학생의 꿈은 심리상담가였거든요. 자신의 전공 분야인 심리치료와 연계해서 인성뿐 아니라 전공 적합성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합니다. 위 학생처럼 자기소개서 3번에요. 전공 분야와 연계된 그런 봉사활동을 소재로 삼는다면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아이와 1대1 소통이었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했다라는 스토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마워란 말은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3학년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칭찬 저금통을 통해 저는 고마워란 말의 따뜻함과 칭찬의 놀라운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적은 저금통에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에게 칭찬의 이유를 적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많은 칭찬 쪽지를 받은 사람을 수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치했다고 생각했고 의무적으로 친한 친구들의 칭찬 저금통에만 쪽지를 써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넣은 거야 고맙지 나도 하나 써줘 라며 생색을 내고 서로 칭찬 쪽지를 주고받는 시기였습니다. 한 번은 한국사 토론에서 한 친구의 의견을 다 비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며 한 친구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그 친구가 우울했는데 기분 좋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라며 칭찬 쪽지를 전했습니다. 그날 제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그 친구의 칭찬 쪽지를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칭찬 쪽지를 받으면서 작은 친절로 칭찬을 받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후 제가 받았던 칭찬 경험을 거울 삼아 더 많은 반 친구들에게 칭찬 쪽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칭찬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먼저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소한 장점들도 칭찬 쪽지에 많이 써서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저금통에 넣을 때 제 마음에도 긍정 에너지가 퍼지고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학업 스트레스로 어둡고 무표정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칭찬 쪽지 이후에 친구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졌고 덕분에 반 전체 분위기도 점점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칭찬 저금통 덕분에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학교 가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먼저 칭찬으로 웃으며 다가서면서 긍정과 행복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내에서 했던 독창적인 칭찬 저금통을 소재로 삼아서 개인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 저금통을 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써서 학생의 나눔과 배려, 소통의 이런 인성이 돋보이죠. 칭찬 저금통을 하기 전의 모습, 초반에 의무적으로 칭찬했던 모습, 그리고 칭찬 저금통을 하면서 친구들을 더 관심 있게 관찰하며 행복을 느끼고 변화됐다는 따뜻한 인성을 느끼게 합니다. 자, 앞서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제가 3가지 꿀팁 알려드렸었죠. 자, 첫 번째로는요.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자, 이런 다양한 역량을 담을 수 있는 스토리를 적어라. 자, 두 번째로는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소통했던 경험을 적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SPSR 법칙. 상황 묘사, 문제, 그 다음 문제 해결, 깨달음. 자, 이 법칙에 맞춰서 스토리를 적는 것. 자, 구체적으로 그 과정과 깨달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소서 3번 이제 잘 쓸 수 있겠죠?